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 공을 이제 보여주면 알다시피 오늘은 바로 배구 수업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배구라는 종목은 선생님이 또 수행평가로 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네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구의 특성, 두 번째는 역사, 세 번째는 경기 방법, 네 번째는 이제 경기 규칙,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좀 배구 패스에 대해 좀 간단히 알아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활동 과제 순으로 역시나 똑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구.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배구라는 종목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정의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두 팀이 볼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서로 쳐서 넘기는 스포츠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면 알다시피 배드민턴하고 공통점이 있죠. 바로 네트가 쳐져 있다는 겁니다. 네트가 쳐져 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렇죠. 바로 서로 간에 신체 접촉이 또 없는 스포츠라고 그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이제 배구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통찰력 및 판단력, 이제 결단력이 이제 향상된다고 했는데, 이게 참 모든 종목,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이제 모든 종목에도 다 해당이 되지만 특히 이 종목에 좀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배구라는 종목은 굉장히 보면 결정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순간에 내가 예를 들어 뭐 왼쪽으로 공을 보내야겠다, 아니면 오른쪽으로 공을 보내겠다, 아니면 뭐 이제 가운데로 내가 스파이크를 때려야겠다, 이러한 또 이제 판단력과 결단력이 이제 굉장히 이제 요구가 되고요. 또한 이제 통찰력이라는 건 이제 미래를 보는 능력인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또 예측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또 예측력, 이러한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계절 및 남녀노소 공간에 이제 구애가 없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배드민턴하고 좀 비슷한 특성이죠. 그러니까 좀 격렬한 예를 들어 농구나 축구에 비해 네트를 두고 서로 신체 접촉이 없으니까 사실 남녀가 같이 하기에도 굉장히 이제 좋은 스포츠고요. 또한 계절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배드민턴이나 이러한 배구는 체육관에서 하니까 계절도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개인 기능을 바탕으로 한 집단 기능과 이제 팀워크를 필요로 한다. 네, 그렇죠. 농구하고 축구하고 이제 많이 봤죠. 네, 배구도 이제 마찬가지로 나 혼자 뭐 스파이크를 잘 때린다고 해서 팀이 이길 수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스파이크를 잘 때리면 또 나의 동료도 나한테 공을 잘 올려줘야 되고, 그죠? 그렇게 서로 상호 보완이 돼야지 또한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역시 배구도 나만 잘하면 이제 이긴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또한 이제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스포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구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구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 아시나요? 딱 봐도 이제 사진에 좀 그래픽 차이가 나는데, 이제 왼쪽에 이제 사진은 우리나라의 이제 김연경 선수죠.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 터키에서 모두 다 이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축구로 얘기하면 이제 배구의 메시다. 뭐 이제 호날두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또 배구의 호날두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거의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말해도 이제 모자랄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면 저분이 바로 배구를 창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농구를 창안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이제 네이스미스라는 분이 나는데, 이 분은 바로 성함은 이제 미국의 윌리엄 모건이라는 분입니다. 자, 한번 이제 이어서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YMCA 주주자 귤리 알죠? 네, 귤리, 그 YMCA 사상을 이끌었던 분, 그분의 이제 철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신체적 레크리에이션이 심성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또한 전인교육 철학,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고, 1895년 윌리엄 모건은 농구는 이미 이제 네이스미스에 의해서 창안이 되는데, 농구는 어쨌든 격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기에는 윌리엄 버건이 좀 약간 너무 난잡한 스포츠라고 느꼈다고 해요. 막 공 하나 가지고 서로 막 몸싸움하고 그런 농구가 그런 스포츠였으니까 그렇게 느꼈는데 내가 한번 이제 좀 덜 격렬하고 좀 신사적인 좀 그런 스포츠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이제 배구란 종목이 창안이 됩니다. 이제 그때 당시 이름은 바로 미노네트라고 있어요. 미노네트. 현재는 그렇죠. 이제 발리볼이라고 불리죠. 발리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918년 6인제 국제 규칙이 이제 확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이제 미군들을 통해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47년 파리에서 국제 배구 연맹이 이제 설립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4년 도쿄 제18회 올림픽에서 배구 종목이 이제 처음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건 현대 올림픽이나 프로 선수들이 하는 배구는 6인제입니다. 6인제. 9인제하고 6인제 차이는 또 설명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포츠 클럽이나 이렇게 하는 스포츠는 보통 9인제입니다. 자, 이어서 한국 배구 역사를 보면 이제 1915년 선구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구사들이 처음 소개가 되었고요. 1916년에 이제 YMCA와 세브란스 병원 직원이 최초의 공식 시합을 했답니다. 이제 바나트 기억나나요? 바나트? 그렇죠. 농구도 정식적으로 이제 보급하신 이제 바나트라는 분이 배구를 또한 정식 지도를 또한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925년에 제1회 조선배구 대회가 개최가 됐는데 이때는 조선일보가 현재 지금 조선일보 있죠. 그 이제 신문사가 주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5년에 조선배구협회가 창립이 됐고 그다음에 1976년에는 이제 몬트리올 제21회 올림픽에서 여자 배구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2012년 런던 제30회 올림픽에서 여자 배구가 4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이제 김연경 이제 선수 알죠? 김연경 선수는 사실 지금 이제 전성기를 지금 찍고 사실 조금 이제 내려오는 단계라고 좀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나라든 이제 메시를 사실 얻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도 지금 메시가 있는데 지금 우승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아르헨티나나 우리나라나 지금 김연경이나 메시가 있을 때 지금 사실 우승이나 아니면 메달을 지금 따야 하는데 이때 2012년에는 아쉽게 김연경 선수가 있을 때는 4위를 했습니다. 일본한테 이제 동메달 결정.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연경 선수가 올해 만약에 도쿄 올림픽이 이제 열렸다면은 그 올림픽에 이제 메달을 따고 아마 국가대표팀을 아마 은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동으로 1년 이제 미뤄지면서 아마 이제 국가대표 은퇴가 또 이제 미뤄졌죠.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지금 좀 전성기일 때 아마 좀 메달을 내년에는 꼭 따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이제 배구 경비영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인제를 기준으로 첫 번째 인원은 이제 주전 선수 6명과 이제 교체 선수 6명, 총 엔트리가 이제 12명입니다. 엔트리는 농구하고 똑같죠. 그다음에 심판은 이제 주심 1명과 이제 부심 1명, 그리고 선심은 이제 프로에서는 보통 4명이 있고 이제 2명은 보통 이제 아마추어에서 선심을 2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원 이제 1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라인이나 그런 이제 라인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그거를 보통 이제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배구는 세트제로 합니다. 세트제인데 이제 5세트 중 이제 3세트를 먼저 승리하는 팀이 승리를 하는데 이제 세트에서 득점이 몇 점이냐면 이제 1세트에서 이제 4세트는 총 25점. 그러니까 25점을 이제 먼저 다른 팀이 이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5세트는 15점입니다. 15점. 25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A팀하고 B팀하고 하는데 이제 A팀이 이제 B팀을 3대 0으로 이기면 이제 바로 이제 경기가 이제 25점씩만 하는 거고 만약에 2대 2 상황에서 마지막 5세트까지 가면 그렇죠. 그 마지막 5세트는 이제 15점으로 경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똑같이 농구하고 똑같이 엔드라인하고 여기를 이제 사이드라인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6인제는 여기에 보면 백어택 라인이 있어요. 백어택 라인이 뭐냐면 6인제는 이제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테이션이라는 건 서로 이제 돌아간다, 서로 그 자리를 메꿔준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전위 3명, 후위 3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백어택 라인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 후위에 있는 이 3명은 이 백어택 라인을 넘어서 공격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후위에 있는 사람은 계속 여기만 있냐? 그게 아니고 공격이 끝날 때마다 시계 방향으로 계속 한 명씩 자리를 이동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일로 오고 이 사람은 일로 오고 이 사람은 일로 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구인제하고 차이점은 뭐냐? 이제 백어택 라인이 없어요. 백어택 라인이 없고 이런 전위, 후위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9명이 여기 아무데나 서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규격은 이제 좀 넓어요. 조금. 여자 규격은 좀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남자 규격은 어쨌든 조금 이제 넓습니다. 구인제는 이제 6인제 전위 후위가 없으니까 로테이션이라는 것도 없겠죠. 돌아가는 이렇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서브 에어리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6인제는 보통 이 서브 에어리어 공간 있죠. 여기 이 공간을 되게 넓게 줍니다. 한 9m 정도? 그러면 이 사람이 엄청 멀리서 공을 하고 점프해서 이제 서비스를 때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구인제는 조금 약간 거기서 좁습니다. 5m 간격으로 한 5m 정도로 굉장히 좁습니다. 다음에 배구 경기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반칙에 대해 좀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오버타임입니다. 농구에서도 이제 오버타임 있었죠. 근데 이제 한 팀이 볼을 4회 이상 플레이인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구를 할 때 네트로 공을 넘겨야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우리 팀들이 이제 볼을 가지고 있는데 3번 만에 이제 공을 넘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A 하나, B 하나, C 선수가 하나씩 하고 공을 넘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 A, B, C, D까지 다른 선수에게 가면 그걸 이제 4번 터치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오버타임이란 반칙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드리블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건 괜찮아요. A가 B를 주고 그다음에 B가 다시 A를 주고 터치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A, B, A잖아요. 그러면 이제 3회 터치해서 넘기면 되는데 만약에 A가 2번 연속으로 튀기고 B한테 주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 갔죠? 한 사람이 2번 연속 볼을 이제 만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터치 네트인데 네트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이제 몸이나 옷이 네트에 닿는 경우도 그것도 반칙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멋있게 이제 스파이크를 성공시켰는데 내 몸이 네트에 빵 하고 때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오버네트인데 이제 블로킹 후에 네트 위로 손이 넘어와서 볼을 이제 닿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블로킹이라는 건 상대방이 공을 할 때 우리가 네트에서 점프해서 위로 이제 그 공을 막는 걸 이제 의미하는데 이제 그때는 사실 조금 손이 넘어가도 이제 괜찮은데 공격을 할 때 뭐 손이 네트에 넘어가서 공격을 한다. 오버네트는 이제 반칙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홀딩이란 반칙은 볼이 오면 볼을 바로 이제 터치하지 않고 볼을 잡거나 안고 있으면 그것도 이제 반칙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배구도 이 사진과 같이 이런 테크니컬 파울, 이제 비신사적인 파울이 있는데, 그러니까 배구에서도 이제 옐로 카드랑 이제 레드 카드랑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이 좀 비신사적인 파울을 하면 처음에 이제 구두 경고를 합니다. 말로서 경고하고 심하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옐로 카드를 주죠. 근데 옐로 카드를 받았을 때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또 비슷하게 파울하면 그때 이제 심하다 생각하면 레드 카드 줍니다. 레드 카드. 그럼 레드 카드를 주면 그 사람 퇴장이냐? 퇴장이 아니고요. 그 세트에서 1점을 그 상대 팀에게 주는 거예요. 세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득점을 했는데 내가 하길래 그럼 심판이 거기서 이제 레드 카드를 주면 이제 우리 팀은 득점이 인정되지만 그 또 득점이 상대방에게 인정이 되고 또한 이제 그 서브권도 그 상대편에게 이제 간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더 느끼기에는 심판이 보기엔 더 비신사적이다.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가 있으면 이거를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줍니다. 하나는 옐로 카드, 하나는 레드 카드 이렇게 동시에 주면 이거는 그 사람 퇴장이에요. 퇴장인데 그 경기에서 퇴장이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세트 있죠. 예를 들어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5세트 그중 이제 그 해당하는 세트에서만 퇴장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심판이 보기에는 진짜 너무 비신사적이야. 그럴 때는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한 손에 쥐어줍니다. 각 한 손씩.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그러면 이렇게 쥐어주면 이 사람은 그 경기에서 아예 퇴장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의 또한 다른 종목과 차이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패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배구 패스에 대해 좀 초등학교 때나 배운 적 있나요? 배구 패스는 좀 간단하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이제 언더핸드 패스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오버핸드 패스인데, 이걸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면, 우선 이제 언더핸드 패스를 할 때는 여러분들 제로 게임 알죠? 제로 게임 알아요? 제로 게임 할 때처럼 이렇게 손바닥을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엄지를 모아주는 겁니다. 엄지를 모아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주는 거예요. 팔꿈치를 펴주고, 이 상태에서 내가 내 편한 발 있죠? 오른발이 편하면 오른발, 왼발이 편하면 왼발을 이렇게 앞으로 놔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줍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고, 그리고 공을 내가 여기 팔에다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 보면 손목을 맞춰요. 손목을 맞춰요. 손목을 맞추면 될까요? 여러분 손목을 맞추면 내가 여기가 뼈가 조금 튀어나와 있어서 이 뼈 때문에 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딜 맞아야 하냐면 내 손목에서 5에서 10cm 이 정도 있죠? 여기를 맞아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공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할 때 여기가 아마 이제 멍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멍든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고, 여기가 멍든 사람들이 이제 연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할 때는 반드시 팔꿈치를 펴줘야 돼요. 팔꿈치를 구부리면 내가 공이 뒤로 날아가, 뒤로. 그러니까 팔꿈치를 반드시 펴줘야 됩니다. 펴줘야 되고, 무릎은 항상 이게 구부려서 무릎 반동으로. 선생님이 저번에 농구 활동까지 할 때, 슛 쏠 때 무릎의 반동을 이용해서 쏘라고 했죠? 배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무릎을 구부려주고 공이 오면 무릎 반동으로. 근데 각도는 너무 내가 위로 하면 또 위로 나가고, 너무 밑으로 하면 앞으로 나가겠죠? 만약 공을 내가 위로 하려면 내가 적당한 각도로 조절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버핸드 패스인데, 여러분들 손 모양은 뭐냐면 여기서 삼각형이 사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인데, 여러분들 이거 하라면 사각형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공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삼각형을 통해서 이 공을 살짝 이제 튕겨 이제 올라주는 건데, 이때도 역시 그렇죠, 무릎 반동을 이용해줘야죠. 이때도 역시 무릎을 약간 구부려주고 내가 손을 위로 올려줘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삼각형은 유지해줘야 됩니다. 삼각형 항상. 그래서 이 배구 패스는 아마 체육 시간에 꼭 여러분들과 선생님하고 이제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활동 과제입니다. 자, 마지막 활동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게 무슨 동작일까요? 바로 배구의 리시브 동작입니다. 한번 집에서 할 수 있는 리시브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배구 활동 과제는 바로 이제 리시브 이제 동작인데, 우리가 이제 당연히 집에서는 이제 공을 통한 이제 리시브를 할 수 없으니까 리시브 동작 후에 이제 안전하게 착지하고, 또 이제 수비 이제 범위를 또한 넓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훈련을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동작은 바로 이제 롤링 동작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오른쪽이나 이제 왼쪽으로 이제 공이 오면 이제 발을 움직여서 이제 공을 이제 받아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오른쪽으로 공이 오면 이제 내가 오른발로 이제 약간 런지 하듯이, 사이드 런지 하듯이 온 다음에 리시브를 해주겠죠? 리시브를 한 다음에 내가 무게 중심을 잃었을 때 바로 그냥 이렇게 하고 내가 무게 중심을 이제 못 잡는 게 아니고, 바로 리시브를 한 동작 후에 내가 안전하게 착지해서 수비 범위를 넓힌과 동시에 내가 다시 수비 자세를 취하는 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이제 선생님이 신체가 닿아야 할 이제 부위를
선생님이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이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제 공이 이제 오른쪽으로 오죠. 그러면 내가 사이드 이제 런지 하듯이 공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두 손을 처음에는 손을 짚어주는 거예요. 네, 손을 짚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 허벅지 있죠. 허벅지를 바닥에 닿줍니다. 그 다음은 바로 세 번째는 이제 엉덩이에요. 엉덩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확히 착지를 해주고 또한 그 다음에 내가 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등을 이제 닿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이제 착지를 해야 우리가 부상도 또한 이제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이제 그 다음 수비 동작을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선수들은 이제 이어서 하면 이제 이 동작으로 해서 이제 한 바퀴 굴러서 다시 수비를 이제 하는 거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동작을 한번 이제 마스터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이어서 한번 더 보여줄게요. 자, 오른쪽으로 공이 오면 자 사이드 런지 하고 그 다음에 리시브를 이제 받았죠. 그 다음에 손, 허벅지, 엉덩이, 이제 등까지. 그러면 자 리시브, 그다음에 손, 허벅지, 엉덩이, 등으로 공유면 자 왼발을 사이드 런지 하고 공을 받고 그다음에 손, 허벅지, 엉덩이, 그다음에 등까지. 자 왼쪽으로 공유면 공 받고 손, 엉덩이, 허벅지, 등.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슬라이딩 동작입니다. 슬라이딩 동작은 내가 이제 옆으로 오는 공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공이 앞으로 오는 것을 내가 받아서 이제 안전하게 착지하거나 또 수비 범위를 이제 넓히는 이제 동작인데요. 한번 선생님이 이것도 신체가 닿아야 할 순서를 이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공이 이제 앞으로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넘어져서 이제 공을 받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착지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한번 신체가 닿아야 할 순서를 부위를 이제 해주면 처음에는 손이 먼저 닿습니다. 손. 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런지 있죠. 오른발 왼발을 상관없이 여러분이 편한 발을 통해서 런지를 해줍니다. 런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손을 먼저 짚어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 런지한 반대발은 이렇게 들어줍니다. 들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가슴 잡주는 거예요. 가슴, 그 다음에 이제 배까지. 자 이어서 해보면 자 런지하고 손, 가슴, 배. 자 여러분 롤링 동작하고 이제 슬라이드 동작을 봤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이제 롤링 동작은 이제 왼쪽 오른쪽 이제 10번씩 또 이제 슬라이드 동작도 10번씩 집에서 꼭 수행해 주길 바랍니다. 너무 무리해서 여기 무릎이나 이제 허벅지가 아플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 위험하면 한번 이제 쿠션, 베개나 쿠션을 깔고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 영상 나와주세요. 여러분 자 활동관 영상 잘 봤나요? 오늘 선생님이 사실 어떤 이제 1학년 이제 남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 야 영상 잘 보고 있냐 그러니까 잘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무슨 영상인지 하나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 영상을 안 보고 제출만 누른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선생님도 굉장히 영상을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실 노력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상도 선생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실 위해서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집에서 수업 듣기 힘들겠지만 좀 수업을 열심히 들어줬으면 선생님도 사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그래야 수업을 준비할 맛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힘든 건 알겠지만 조금만 참고 열심히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